안녕하세요. 이번 6주차 논문 스터디에서 제가 발표할 논문은 YOLO, You Only Look Once 입니다. 2016년 CVPR에 발표된 오브젝트 디텍션 논문이고, 저자는 레드몬 외 3명입니다. 이 제목이 논문의 핵심인데, 한 번만 보고 끝낸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그 당시에 의미가 있었는지를 오늘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루는 문제부터 짚고 하겠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사진은 개다. 여기까지만 답하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오브젝트 디텍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위치에 개가 있고 저 위치에 자전거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지에 더해서 어디에, 위치까지 동시에 맞춥니다. 이 위치는 보통 물체를 감싸는 네모, 바운딩 박스로 표현합니다. 이 문제가 왜 어려우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위치까지 맞춰야 한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이미지 안에 물체가 몇 개 있을지 정해져 있지 않다. 한 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은 자율주행이나 시각보조기기, 로봇처럼 무엇이 어디 있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응용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피규어 1 이걸 보면 사람은 이미지를 한 번 보면 무엇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압니다. 이 논문의 제목 You Only Look Once는 바로 그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끝낸다는 발상을 목표로 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기존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 욜로가 나오기 전에 디텍션이 어땠는지를 봐야 욜로가 어떤 걸 바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방식은 대부분 분류기를 여기저기 갖다 대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DPM. 이건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었는데, 작은 창을 이미지 전체에 촘촘하게 이렇게 옮겨가면서 위치마다 여기 물체가 있나 분류기로 확인을 합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봐야 할 위치가 너무 많다. 이제 봐야 할 위치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그래서 이제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이제 두 번째, RCNN 계열의 리전 프로포절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물체가 있을 법한 후보 박스를 이미지당 2000개 정도를 뽑고, 그 다음에 각 박스마다 CNN으로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SVM으로 분류하고, 박스 위치를 보정하고, 중복을 제거합니다. 정확하기는 한데 단계가 너무 많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방식 다 이제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있다는 것. 그래서 각 조각을 따로 학습하고 따로 튜닝해야 한다. 전체 하나의 목표를 최적화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도가 느립니다. 이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RCNN은 이미지 한 장 처리하는데 수십 초가 걸려서 이제 실시간은 당연히 목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욜로의 핵심 아이디어. 욜로는 이 구도를 바꿉니다. 핵심 한 줄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나의 리그레션 문제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후보를 뽑고 분류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픽셀에서 바로 바운딩 박스 좌표와 클래스, 확률로 갑니다. 단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가 이미지를 한 번 통과시키는 것만으로 이미지 안에 모든 박스 그리고 모든 클래스를 동시에 예측합니다. 쪼개져 있던 단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파이드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계의 세 가지 이점이 나오는데, 이 논문의 욜로에 대한 주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빠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문제였는데 빠르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파이프라인이 없으니까 네트워크 한 번 돌리면 끝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미지 전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학습할 때도 추론할 때도 이미지 전체를 보기 때문에 물체 주변의 맥락, 그래서 맥락까지 담아서 배경을 물체로 착각하는 실수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화가 잘 된다. 물체의 일반적인 표현을 배우기 때문에 자연 이미지로 배우고 미술 작품에 적용해도 덜 무너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장점인데 뒤에 실험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 논문의 핵심인데 논문의 피규어 2를 가져왔습니다. 욜로는 입력 이미지를 이제 S 곱하기 S 격자로 나눕니다. 논문에서 이제 7 곱하기 7로 규칙이 하나 있는데 어떤 물체의 중심이 떨어진 그리드 셀이 그 물체를 예측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물체 하나에 담당 셀 하나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각 셀은 B개의 바운딩 박스를 가집니다. 논문에서는 이게 2개입니다. 그리고 각 박스는 또 5개의 값을 가집니다. 중심좌표 X, Y, 크기 W와 H, 위드와 이제 height,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피던스, 이렇게 5개의 값을 가집니다. 이 컨피던스가 중요한데 이 박스 안에 물체가 있을 확률, 그리고 그 박스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함께 나타내는 값입니다. 식으로 쓰면 이제 PR 안에 오브젝트 곱하기 이제 IOU입니다. IOU가 뭐냐? 이제 인터섹션 오버 유니온, 예측한 상자와 정답 상자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재는 값입니다. 겹친 넓이를 이제 합친 넓이로 나누는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정확하게 맞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셀은 하나 더 예측을 합니다. 그 안에 물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어떤 클래스일지,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확률 프로버빌리티입니다. 이건 박스 개수와 상관없이 셀당 딱 한 세트만 냅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 할 때 어떻게 최종 답을 내느냐, 이 클래스 확률 그리고 각 박스의 컨피던스를 곱합니다. 그러면 박스마다 이 클래스가 여기 있을 점수가 나오고 이게 최종 디텍션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부분을 보시면 이걸 출력 크기로 정리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 셀 하나가 박스 2개, 각 5개 값이니까 이제 곱하기 해서 이제 10개, 거기에 클래스 20개 확률을 더하면 30입니다. 그래서 파스칼 VOC 기준으로 욜로의 최종 출력은 7 곱하기 7 곱하기 30, 이 텐서 하나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네트워크가 뱉으면 이제 출력을 하면 디텍션이 끝나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냐? 이 피규어 3, 논문의 피규어 3인데 모델은 컨볼루셔널 레이어 24개, 그 뒤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2개로 이루어집니다. 앞쪽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이 이미지에서 이제 피처를 뽑고, 뒤쪽 FC,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박스 좌표와 클래스 확률을 냅니다. 이 구조는 구글넷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복잡한 인셉션 모듈을 그대로 쓰는 대신에 1 곱하기 1 레이어로 채널 수를 줄이고 3 곱하기 3 레이어로 이제 특징을 뽑는 이 단순한 조합을 번갈아 쌓았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더 끌어올린 이제 패스트 욜로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9개로 줄인 경량 버전이고 나머지 이제 설정은 같습니다. 하나를 강조를 하자면 이 구조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 핵심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디텍션이라는 문제를 이 네트워크에 단 한 번 통과로 푼다, 이런 설계에 있습니다. 학습 방법입니다.
먼저 앞쪽 컨버전 레이어 20개를 이미지넷 분류 데이터로 프리트레인합니다. 큰 데이터로 기본적인 시각 특징을 먼저 익히게 하고 그 다음에 디텍션용으로 레이어를 더 붙이고 입력 해상도를 224에서 448로 키웁니다. 이제 디텍션은 분류보다 세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스 펑션, 기본적으로 sum squared error, 예측과 정답의 차이를 제곱해서 더한 이제 형태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보정을 하는데, 첫째,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셀에는 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 셀들의 컨피던스를 0으로 미는 힘이 너무 세서 물체가 있는 셀의 학습을 압도해 봅니다. 그래서 초반에 학습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좌표 오차에는 가중치를 5배로 키우고 물체가 없는 셀의 컨피던스 오차에는 가중치를 0.5배로 줄입니다. 두 번째, 크기 문제입니다. 같은 크기의 오차라도 작은 박스에서는 치명적이고 큰 박스에서는 사소합니다. 이걸 반영하려고 박스의 너비와 높이를 그대로가 아니라 제곱근으로 예측을 합니다. 셋째, 책임 분담. 그러니까 아까 셀 하나가 박스를 여러 개 예측하는데 그 중에서 정답과 가장 잘 겹치는 박스 하나만 그 물체의 책임을 지웁니다. 그러면 각 프레딕터가 특정 크기나 모양의 특화가 되고 전체 리콜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학습은 약 135 에폭 동안 진행을 하고 드롭아웃,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오버피팅을 막습니다. 이 세 가지 보정을 다 반영한 게 논문에 나오는 이제 식 3, 이제 세 번째 멀티파트 로스 펑션입니다. 좌표 오차, 컨피던스 오차, 클래스 확률 오차를 하나로 합친 이런 식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속도가 이제 중요하죠. 페스트율로는 초당 155장을 처리하면서 MAP 52.7%를 내는데 그 당시에 리얼타임 디텍터 중에 가장 빠르면서 기존의 리얼타임 방법보다는 정확도가 2배 정확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본 욜로는 초당 45장으로 리얼타임을 유지하면서 MAP를 63.4%까지. 정리를 하자면 빠른 쪽은 더 빠르게, 정확한 쪽도 리얼타임을 지키면서 정확도를 챙긴 겁니다. 논문에 나오는 테이블 1인데 이 표가 이제 당시에 리얼타임 디텍터들의 MAP와 FPS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정확도가 어느 정도였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욜로가 이제 MAP에서 압도적이고 페스트 욜로가 또 FPS에서 이제 또 압도적인 이런 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다음은 오차의 성격과 결합 실험입니다. 숫자만 보면 안 보이는 정확도의 성격을 본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게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페스트 RCNN과 오차 유형을 이제 비교한 피규어 4입니다. 욜로는 위치를 정밀하게 맞히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오차가 많습니다. 대신 배경을 물체로 잘못 잡는 백그라운드 오차는 적다. 베스트 RCNN과 비교를 하면. 근데 베스트 RCNN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정반대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위치는 정확한데 배경 오탐지가 욜로의 약 3배입니다. 두 모델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제 욜로로 페스트 RCN의 배경 오탐을 걸려줬더니 MAP가 71.8에서 75로 올라갔다. 서로의 약한 점을, 이제 약점을 보완해줘서, 이제 여기서 이 뭐라고 그러지? 도형 그래프, 원 그래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페스트 RCN은 약한 배경 오탐을, 그리고 또 그걸 잘하는 욜로가, 백그라운드에서의 단점이 있는 페스트 RCNN을 보완해줬다. 테이블 2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좀 붙는데, 두 모델을 따로 돌려서 합치는 방식이라 욜로의 속도 이점, 그러니까 빠른 FPS가 사라진다. 이건 정확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번에 일반화 성능
앞에서 세 번째 이점으로 말씀드린 그러니까 욜로의 세 번째 이점이 이제 일반화. 이걸 이제 실제로 확인한 실험인데 이 피규어 5, 6를 가져왔습니다. 피카소 그림이랑 미술작품 데이터셋에서 사람을 디텍트하는 실험입니다. 자연 사진으로 학습한 모델을 그림에 적용을 해봤더니 결과를 보면 이제 RCNN은 성능이 크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욜로는 성능 저하가 가장 적다. 이유가 뭐냐면 욜로는 픽셀의 무늬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물체의 크기, 모양, 배치 관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림과 사진은 픽셀 값은 완전히 다르지만 물체의 모양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도메인이 바뀌어도 덜 무너진다. 이런 일반화에서의 일반화 성능의 강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계, 물론 욜로의 한계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작은 물체가 무리지어 있을 때 약하다. 그리드 셀 하나가 박스 2개, 클래스 1개만 예측하기 때문에 이제 새 무리, 새떼처럼 작은 물체가 이제 잔뜩 몰려 있으면 놓친다. 두 번째로는 학습 때 못 본 특이한 비율이나 배치의 물체에 약하다. 세 번째, 정밀한 위치 맞추기가 이제 약점인데 다운 샘플링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뭉뚱 그려진 특징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로컬리제이션이 주된 오차 원인으로 남습니다. 아까 슬라이드 9에서 본 오차 분석과도 연결됩니다. 여기 욜로의 단점으로 여기 로컬리제이션이 베스트 RCNN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오류가 많다. 오탐이 많다. 이제 정리. 욜로의 의의는 단순히 빠르다. 이게 아니라 디텍션을 후보 생성과 분류로 쪼개지던 관점 이미지에서 곧바로 답을 내는 한 번의 리그레이션으로 바꿨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복잡한 파이프라인 없이 리얼타임 디텍션을 실용적인 수준으로 처음 끌어올렸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디텍션 성능 자체를 기준으로 통째로 학습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강점 정리하면 욜로는 빠르고 또 이미지 전체 맥락을 보고 새로운 도메인에 잘 일반화한다. 약점은 대신에 작은 물체, 정밀한 위치 맞추기에는 약하다. 그리고 이 장단점이 이후 디텍션 연구가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됐다. 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